네, 저희 저번 시간에 진행한 내용이 선택자 연습에서 선택자를 이용해서 바꿔보는 거였죠. 여기 해서 얘를 선택을 할 때 좀 더 세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선택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저희 다른 CSS 속성 하나만 배우고 다시 더 많은 선택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여기 선택자는 밖으로 나가 주시고요. 수업 페이지에 제가 배경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 올려놓은 애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배경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가 나타나 있죠. 두 개가 나타나 있는데 수업 진행은 아직 지금은 빈펜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배경 속성으로 들어가 보시면 얘네들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CSS 속성을 하나 더 배울 거예요. CSS 속성 중에서 백그라운드라는 애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저희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애 사용을 했었죠.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라고 했으면 빨간색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그거는 축약형, 줄여서 쓰는 형태 중에서 줄여서 쓰는 형태라는, 죄송합니다.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은 줄여서 쓸 수 있는 축약형이 있어요. 축약형으로 그냥 백그라운드 레드 이렇게 쓰면 완성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다 저희 박스라는 div 하나 만들어 놓고요. 박스라는 새로운 펜에다가 할 거예요. 새로운 펜 여셔서 박스라는 div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 박스라는 div한테 width 500픽셀, height 500픽셀, 400이라 썼네요. 이렇게 넣어놓고, 원래는 저희 여기다 색깔 주려고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이렇게 줬어요. 이런 식으로 줬었는데,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건 축약을 하지 않은 형태의 색깔을 넣는 방법이고요.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레드라고만 써도 색깔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배경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느냐? 얘네들을 띄어쓰기를 하고 그 다른 속성들을 쭉 써주면 되는데, 이 속성들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속성들에 맞는 순서를 맞춰서도 써주셔야 하고요. 그 순서가 틀리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순서가 없이 그냥 무작위로 써도 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애들을 외우기가 싫어서 저는 다 백그라운드 컬러면 컬러라고 다 축약 형태가 아닌 다 풀어서 사용하는 걸 선호를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굳이 따로 축약을 하지 않고 써도 다 더 직관적으로 내가 뭘 바꾸는지에 대해서 더 확인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써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속성들이 있느냐, 저희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확인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 저희 계속 많이 쓰던 거니까 얘는 색깔 넣는 거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애가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넣어주는 건데, 저희 원래 이미지 넣을 때 어떻게 넣었었냐면 이렇게 넣었었죠. img 태그 하나 넣고 이 src 부분에다가 이미지의 경로를 넣어줬었어요. 그래서 저희 감성 배경이라고 쳐서 이미지 아무거나 데리고 왔었죠. 여기서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여기다 src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지 주소 복사 src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뭐였죠? src에 넣는 이게 경로였습니다. 경로를 여기다 넣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줬었는데, 이미지를 배경이 되는 이미지라고 해서 이 박스에 알맞게 넣어놓는 방법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애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에다가 여기다 경로를 써주면 되는데, 그냥 쓰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쓰지 말고 여기다가 나 여기다가 경로를 쓸 거야 라고 말도 해줘야 합니다. URL 바로 열고 닫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갖고 왔던 이미지의 경로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밑에 있는 이미지는 없앨게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미지로 한번 넣어 보시고요. 얘 박스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운데로 마진 요거트까지만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도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URL을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경로 부분에는 지금 한 것처럼 img 이미지 경로 복사를,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해서 넣는 방법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현재 폴더에서 뭐 img 폴더로 가서 뭐 img.jpg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도 들어가게 됩니다. 뭐 되고요.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얘 들어갔는데 사이즈 조금만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위드값 더 늘려서 1000픽셀로 1500픽셀 할게요. 위드 1500에 하이트 500픽셀로 했는데 저는 지금 얘가 가로로 좀 긴 형태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1500으로 줬더니 얘 지금 이미지들 반복이 되고 있죠. 바둑판식 배열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에서 더 많은 속성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 반복되는 걸 멈추고 싶다라고 하면 반복이 되는 이유가 있겠죠. 백그라운드 리핏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백그라운드 리핏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그 리핏이 리핏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핏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 설정이. 그래서 이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반복하지 마 라는 설정으로는 일단은 백그라운드 리핏이 no repeat이라는 애가 있어요. no 빼기 repeat이라고 써주시면 이미지가 하나만 나오죠. 배경이 크긴 하지만 거기에 맞게 이미지가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나머지 공간에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서 위치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이미지 너무 한쪽 구석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저는 내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이 이미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찼으면 좋겠어.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찼으면 좋겠어. 이걸 바라고 만들어 놓은 거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조금 오류가 있겠죠. 일단 여기서 이미지가 왜 여기만큼만 차지하고 있냐 아셔야 합니다. 이미지 크기가 지금 얘 이미지 크기가 1500에 500픽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미지는 좀 다르겠죠, 저랑. 원래 그 이미지 사이트에 가서 이미지의 크기를 확인을 해봤더니 764에 429예요. 그래서 이게 맞추겠다라고 하면 뭐 여기서 위드 값을 764에 높이 429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기는 합니다. 딱 맞게 들어가죠. 이미지 사이즈를 똑같게 하면. 근데 이렇게 안하고 원래 크기에다가 아니 그냥 너 늘어나, 너 이미지가 좀 늘어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찼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방안은 여기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애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빼기 사이즈, 얘가 커버라고 넣어주시면 이미지가 늘어납니다. 이 커버라는 애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에 알맞게 들어가라 라는 애고요. 너비를 일단 1로 보는 거고요. 너비 일단 1로 놓고 높이는 뭐 상관하지 말고 그냥 비율대로 늘어나서 여기 이만큼이던 이미지를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여기까지 늘려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늘려주시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지금은 원래는 이렇게 생긴 이미지인데 위에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나 나오는 게 다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하이트 값을 늘려주셔야 해요. 몇이나 늘려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이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커버다 보니까 뭐라고 늘려도 지금 딱 맞게 나오고는 있는데, 뭐 어쨌든 저는 700 정도로 줘서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또 여기서 얘네들 위치, 이미지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던 걸 쭉 늘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지가 한 이 중간쯤에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 여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쳐주기 위한 애는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애가 또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포지션,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고 써주시고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에는 일단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한 가지 먼저 써볼게요. 센터. 이미지의 위치가 바뀌죠. 이미지의 백그라운드 배경 이미지의 위치가 변하게 되고요. 뭐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레프트, 라이트, 뭐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양옆에 맞춰놨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탑, 바텀, 다 다르죠. 탑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시작하는 위치를 맨 위에다 맞추겠다 되고요. 바텀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이미지가 여기서 시작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대부분은 근데 센터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내가 더 위치를 바꿔주겠다 라고 하시면 픽셀 단위도 들어가게 됩니다. 10픽셀 넣으면 왼쪽이 떨어지네요. 띄어쓰기 10픽셀 또 쓰면 위에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프트 값이랑 라이트 값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이렇게 해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는 퍼센트도 들어가고요. 10%는 안 되나 보네요. 퍼센트는 안 되나 보네요. 되는 줄 알았는데. 퍼센트가 안 되네요.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애들의 위치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그것도 돼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X라고 쓰시면 X축, 여기서 한 번 더 추격형, 백그라운드 포지션도 추격형이었던 거죠. 10픽셀 넣으면 X좌표만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다 Y로 따로 나눠가지고 두 개 따로따로 설정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상 근데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센터를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애들 위치, 이미지가 시작되는 위치라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애는 커버만 있는 게 아니라 컨테인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에는 컨테인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미지를 늘리기는 해요. 늘리기는 하지만 위아래에 맞추거나 한쪽에만 맞추는 겁니다. 상하좌우 전부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무조건 그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백그라운드 사이즈 컨테인. 그 얘네들을 늘려서 넘어가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커버 같은 경우는. 근데 컨테인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것 없이 사이즈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인이라고까지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 것도 뭐가 있나 보고 올게요. 없네요, 따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컨테인보다도 커버를 가장 많이 쓰고요. 뭐 커버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미지를 모두 다 우리가 직접 디자인했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디자인을 하지 않은 이미지들, 뭐 그냥 밖에서 이렇게 갖고 오는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알맞게 이미지 조절을 포토샵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다 너무 크기가 다 제각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사용하기 위해서 커버라는 애를 넣어주면 뭐 그냥 여기 안에 늘어나게끔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라는 애를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 백그라운드 속성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뭐 더 다른 속성들은 없고, 한 가지 남아있긴 한데 이거는 잠깐만 이따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 밑에 얘네들 다 한번 지워 보시고요. 아예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미지 한 번만 더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만 줄여 놓을게요. 900에 500으로 줄여서 놓고, 여러분들은 이거 한 번만 더 만들어 주세요. 이거 박스 지워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데, 이번에 이거 하실 때 이미지 고르실 때 지금 세로가 긴 이미지보다는 가로가 긴 이미지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 만들 거를 세로가 더 긴 이미지로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가로가 더 긴 이미지로 한번 찾아서 넣어 주시면 돼요. 지금 하던 거는 URL은 놔둬 주시고요. 이따가 쓸 수 있게. 일단은 여기까지. 네, 이제 저희 다음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뭐 할 거냐면, 지금 가끔 이런 페이지들 있죠. 쭉 내려가다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페이지들. 나타나는 이런 페이지들을 한번 같이, 이런 페이지들에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미지가 저희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스크롤을 내리면 그 들어가 있는 스크롤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도 저를 따라서 이렇게 오게 만들어 주는 거고, 얘는 단순하게 하나의 속성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다가 저를 똑같이 만들게요. div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스페이서라고 할게요. 스페이서라는 div 만들어 주시고, 스페이서라는 애한테는 하이트 값 300픽셀, 좀 더 늘릴게요. 500픽셀.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저희 스크롤을 내릴 수가 있어야 이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스크롤 내릴 수 있게 그냥 여기다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투명한 박스. 그런 다음에 이 스페이서 밑에다가 div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박스2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한테 이미지 넣어 줄 겁니다. 박스2한테 야 박스2야, 너는 너비는 900이고 하이트는 300픽셀이야.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서 위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퍼플 넣어가지고 위치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내려보시면 여기 있죠? 얘 가운데로 오라고 마진 영어도 가운데로 오게 되죠. 마진 영어도를 넣으면. 여기까지 넣어 주셨으면 여기다가 이미지 넣어 줄 겁니다. img 백그라운드 img 넣을 때 어떻게 넣는다? url 안에 괄호를 치고 괄호 안에다가 이미지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애를 넣을 거냐면 여기다가는 세로가 더 기네, 비율이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긴 이미지로 찾아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감성 배경 쳐서 저는 여러분들 가로가 더 긴 이미지, 아니 세로가, 저는 얘로 할게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갖고 오셔서 저는 이미지 주소 복사 하시고요. 여기다가 URL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다가 스페이스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여기도 이제 스크롤이 있을 수 있게, 스크롤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스페이서에는 하이트 500 말고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스페이서에는 하이트 500만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미지가 제대로 나오진 않고 있죠. 왜냐면 세로가 더 긴 이미지에다가 저희는 가로가 더 긴 박스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해줘야 할 애들 해주겠습니다. 뭐 반복되고 있진 않지만 백그라운드 리핏도, 백그라운드 리핏 어디갔어? 노 리핏, 백그라운드 사이즈 반복되고 있었네요. 보니까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컨테인 넣으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렇게 되죠.
늘리긴 늘리되 박스의 위와 상하 좌우 둘 중에 하나에 맞게만 맞추기. 근데 저는 커버로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백그라운드 포지션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얘는 이미지는 여기 너비에 따라서 일단 꽉 채워놓고 비율에 맞게 이미지를 키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위치를 좀씩 바꿔보면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올릴 때 뭐 일단은 저는 센터로 돌려 놓을 겁니다. 스크롤에 반응해서 얘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 뭐 안 한 게 하나 있나요? 사이즈, 리필, 포지션 다 했네요. 여기다가 한 가지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를 픽스드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픽스드. 얘는 무슨 말이냐면 스크롤을 이제 내려보시면 얘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따라오고 있고요. 이 픽스드,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픽스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뒤에 있는 배경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스크롤에 따라서 같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냐 두 가지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를 통해서 이미지가 고정이 되어 있을 거냐 아니면 스크롤이랑 같이 내려오게 만들 것이냐 이건데 일단은 얘가 픽스드면 그냥 언어상으로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얘가 내리면 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픽스드랑 스크롤이 있는데 뭐 일단은 여기다가 어태치먼트가 스크롤이 되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스크롤은 가만히 있는 형태고 픽스드는 저희를 따라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픽스드가 가만히 고정이 되어 있는 건데 왜 따라오느냐? 저희가 옮기고 있는 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 옮긴다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잠시만요.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윈도우 창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스크롤을 이렇게 내렸다는 건 이 이미지는 가만히 있겠다라는 소리고요. 우리 이 윈도우의 위치를 바꾼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 스크롤을 내렸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쭉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크롤일 경우에는 내가 스크롤을 내렸을 때 이 이미지도 같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얘가 픽스드일 때는 얘는 가만히 그냥 이 위치에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는 이 스크롤을 내렸을 때 얘가 내려가는 거니까 이미지가 뭐 계속 내려오겠죠 같이. 그래서 이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해주셔야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픽스드일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픽스드일 때는 이미지가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제가 일부러 세로가 더 긴 이미지를 갖고 온 거예요. 뭐 많이 변하게끔 보이려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 한번 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하나 어태치먼트라는 속성을 픽스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저희 이거 한번 더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2 없애보시고 박스2 여기 사이에다 없애보시고 다른 박스2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네, 저 여기까지 하면 배경 속성에 대한 CSS는 설명이 끝났습니다. 더 다른 애들은 있기는 하지만 뭐 거의 안 사용하고요. 여기까지만 아셔도 될 것 같다. 이 효과는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효과 좀 많이 들어가죠. 지금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시 저희 선택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수업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레이아웃 2번 수업 진행 이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저희 여기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2번 수업 진행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제가 얘를 없애놨어요. 얘가 아예 이렇게 왼쪽입니다 만들 때 라스트라는 애가 여기 있는데 제가 아까 라스트 위치를 바꾸면서 얘가 아마 어그러졌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여기 이렇게 넣으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라스트라는 애를 아예 없애버릴 겁니다. 라스트 이렇게 없애놓을 건데 저희 선택자 아까 라스트의 역할이 뭐였죠? 라스트의 역할은 섹션 2 얘네들에서 마지막에 있는 애도 마진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 마진 라이트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라스트라는 클래스를 추가함으로써 불러오는 거였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선택자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 선택자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섹션 2 안에 있는 섹션 2 박스 여러 개들아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그 중에서 마지막에 오는 애야 맨 밑에 있는 애야 너는 마진 라이트가 0이 되렴 이런 식으로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섹션 2의 섹션 박스야 이렇게 한번 먼저 부르고 섹션 2 섹션 02 안에 있는 섹션 02 박스 이렇게 부르면 얘네들 3개를 한 번에 다 불러온 애들이죠. 한 번에 다 불러온 애들이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있는 애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콜론 nth child 괄호 열고 닫고 지금 이거 세 번째 있는 애죠. 3 저희 지금 마진 라이트 값 바꾸면 되는데 여기다가 일단 좀 잘 보이라고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로 해볼게요. 레드 너무 눈 아프다. 이렇게 넣으면 마지막에 있는 애만 색깔이 바뀌죠. 지금 nth child 여기서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됩니다. 얘네들 h 오버 때랑 똑같아요. 여기 두 개 이렇게 띄어쓰기 하면 적용이 안됩니다.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요. 여기서 그럼 이거 nth child 얘가 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th child n번째 오는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섹션 2에 들어있는 nth child라는 애는 세 번째 오는 애 불러온 겁니다. 여기다 바로 안에다가 숫자가 몇 번째 있는 애다 라고 나타난 겁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박스 섹션 2 안에 있는 섹션 2 박스 중에서 세 번째 오는 애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얘한테서만 뺏어올 수 있겠죠. 마진 라이트 값을. 야, 너 마진 라이트 값 0 돼 라고 하면 마진 라이트가 빠지면서 옆으로 붙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th child 그럼 여기 nth child가 3이라고 썼는데 여기 2 쓰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있는 애가 되겠죠. 1 쓰면 첫 번째 있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첫 번째 오는 애랑 마지막에 오는 애는 nth child가 아니어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nth child 말고 첫 번째는 first죠. first child 라고 써주시면 들어가고요. first 말고 마지막에 있는 애는 last child
라고 넣으시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만 외우는 게 낫겠죠. NTH 차일드만 외우면 뭐 저희가 어차피 개수는 세서 넣으면 되니까 NTH 차일드 외워주시면 더 편할 것 같고요. 라스트 차일드랑 퍼스트 차일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개수를 매번 셀 수도 없고 마지막에 오는 애만 뺐으면 좋겠어 이럴 때 마지막이 128개일 수도 있죠. 그럼 128이라고 쓰면 되겠지만 128개 다 세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라스트 차일드까지는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NTH 차일드랑 라스트 차일드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번호에 맞는 애를 찾아올 수가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저희 한 가지 더 남았어요. 한 가지가 더 남았고 잠깐만 끊었다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되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저희 NTH 차일드라는 얘를 이용해서 몇 번째 애도 고를 수가 있게 되었고 저희 한 가지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형제라는 애도 있었어요. 형제 태그를 불러오는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맨 밑에 선택자 연습 3번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택자 연습 3번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밑에 텍스트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일단 랩이라는 걸로 한번 감싸져 있어요. 여기에 형제 선택자 설명, 이미지, 바다 배경 사진, 바다 경영 사진입니다 라고 써있는 얘까지가 랩이라는 div를 한번 감싸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P랑 IMG 형제죠. IMG랑 EP 형제죠. 여기 있는 P랑 여기 밑에 있는 P 형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 역시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역시 P, IMG, PP 얘네들 다 형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어요. 뭐 따로 클래스는 여기 맨 위에 한 개만 들어가져 있는데 밑에 얘는 두 개 다 빨간색이고 얘는 하나만 빨간색이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CSS를 가면 랩 안에 있는 IMG야 너랑 플러스로 P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는 알죠. 저희 랩을 부모로 가지고 있는 IMG야. 랩 1을 부모로 가진 IMG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여기 있는 이 플러스 뭔지 모르겠죠. 아직 뭐냐면 이거는 형제를 불러오는 겁니다. 야 내 밑에 있는 P야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 P 플러스라는 걸 이용을 하면 형제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나랑 같이 형제인 P 태그야 이렇게 불러오는 애고요. 여기 밑에 물결 표시도 있죠. 물결 표시로서의 P는 뭐냐면 얘도 역시 형제를 불러오는 태그인데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은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건 뭐냐? 얘는 야 나랑 형제이기는 한데 내 바로 밑에 있는 형제야 라고 불러오는 거고요. 물결 표시 같은 경우는 내 밑에 모든 P 태그 내 밑에 P라는 모든 형제들아 불러오는 게 물결 표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자손 선택할 때 랩 안에 있는 IMG야 이거랑 랩 안에 있는 IMG랑 이거랑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얘는 내 밑에 내 족보 안에 있는 모든 IMG들아 이렇게 불러오는 거고요. 얘는 내 바로 아들만 불러오는 거였죠. 그것처럼 이 플러스라는 애는 내 바로 위에 내 바로 밑에 동생 얘만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빨간색 여기 컬러 글자색 빨간색이 되어라 라고 썼는데 바다 배경 사진 얘만 변하게 된 거고요. 얘는 밑에 있는 두 가지의 P 태그 모두에게 색깔이 변하게 된 건데 그러면 여기다 얘한테 P 태그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늘렸을 때 확인을 해보시면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도 왜? 이거 플러스라는 거는 내 바로 밑에 있는 애만 불러온 거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럼 그 반대로 밑에 있는 물결 표시로 한 애는 어떻게 되냐면
내렸을 때 다른 애들도 다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왜? 내 밑에 있는 내 동생들, 내 P태그라고 되어 있는 동생들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애가 하나 있죠. 형제 선택자 설명이라는 이 텍스트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보다 윗사람은 얘네들은 불러올 수 없어요. 이 플러스를 아무리 써도 img는 얘랑 얘랑은 얘가 더 형이에요. 얘가 더 동생이고 얘가 더 동생이고 얘가 더 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형을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써도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불러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얘네들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 선택자 할 수 있는데 뭐 얘 어디다 쓰냐? 형제 선택자는 사실상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사용하지는 않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이렇게 변하게끔 만들어 놓을 건데 여기서 보셨을 때 내가 배너에 손을 올렸을 때 로그인이 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내가 배너에 손을 올렸을 때 로그인이 변해라.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배너 랩 안에 있는 배너에 손을 올리면 형제인 로그인의 배경색이 변한다. 뭐 이걸 쓸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배너 랩이 맞나 볼게요. 메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메인이라고 써야겠네. 메인 안에 있는 배너. 얘한테 원래는 얘한테 손을 올렸을 때 바뀌라고 할 거면 원래 이렇게 쓰면 됐었죠. 메인 안에 있는 배너에 H 오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얘한테 손을 올리면 이렇게 빨간색이 됐어요. 근데 얘한테 손을 올렸을 때 로그인이 변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로그인이 이게 맞나? 이거네요. 뭐 이렇게 써주시면 배너에 손을 올렸을 때 로그인이 색깔이 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애초에 이 형제를 선택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얘한테 클래스 하나 줘서 걔를 부르고 말지 굳이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알려는 드렸지만 이건 많이 사용은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거 꺽쇠를 통해서 내 밑에 있는 애들 갖고 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얘를 이렇게 쓰게 됐을 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메인에 손을 올렸을 때 배너가 색깔이 변해라 이것도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부터는 이 위에 족보를 다 써줄 거예요. 하나하나 전부 다 써서 내가 원하는 애한테만 색깔을 변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원하는 애만 뭐 CSS 스타일 시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앞으로는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드실 때 지금 한 것처럼 부모 자식 관계 전부 다 따져서 불러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진행한 내용들 제가 앞에 조금 잘렸어요. 유튜브에다 올려놓기는 할 건데 앞에 조금 잘렸으니까 집에 가셔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일 저희 오전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내일 26일날 아마 무슨 세미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세미나 때문에 수업이 없고 내일 모레 수업이 있으니까 오늘 하셨던 내용들 한번 복습해 주시고, 사실 이거 다 오늘 진행한 내용들보다 중요한 건 레이아웃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레이아웃 2번 한 번 더 만들어 보시면 공부가 차라리 그게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대신 만들 때 오늘 배운 선택자 다 적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